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3주 전에 감기에 걸렸거든요. 근데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변한 게 잘 안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감기가 이렇게 목소리가 오래 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안 아프고 겨울을 지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딱 이렇게 LG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언제 LG와 같은 그런 대기업과 일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기도 했고, 사실 가습기가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고 건조한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는 가습기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데, 사실 정착을 그동안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피부 보습과 관련해서 화장품만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이 습도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LG 하이드로 타워와 함께 저는 어떻게 집에 습도를 유지를 하고 피부 보습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습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40%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실내 습도 기준인데, 우리나라처럼 난방을 떼거나 온풍을 떼는 이런 실내에서는 습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습기 틀기 전에 한번 습도를 재봤더니 저희 집은 38%더라고요. 가습기를 틀면서 52%까지 올리기는 했는데, 습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면 우리 건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아침에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 여러 보습을 촉촉하게 해놨는데, 이 보습은 그런 화장품으로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장품을 바른 것과 맞닿는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가 가져와서 촉촉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를 둘러싼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외부 습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되는데요. 그 건조함으로 인해서 몸이 가려울 수도 있고 예민하고 민감해질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장벽의 약화로 기저질환, 피부염들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 건조하면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 콜라겐 파괴도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노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잔주름도 더 빨리 보이게 되겠죠. 저는 그 초음파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잖아요. 초음파식을 쓰니까 그 물때가 끼면서 쉰내가 나는데, 그게 또 너무 싫어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가열기를 쓰게 됐는데요. 이런 걸 써왔어요. 밥솥 형태로 돼서 가열시키는 형태를 써왔는데, 쓰다 보니까 여기에 그 석회질 같은 그 하얀색 물때가 너무 자주 끼고 바닥에도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어나는 걸 보고, 이게 관리도 어렵지만 닦기도 귀찮고 사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귀찮아 하다가 잘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용량들이 다 작다 보니까 제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은 이거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지 않으면 실내 습도가 또 뚝뚝 떨어져 있고, 저녁에 와서 채우면 자다가 보면 중간에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작은 용량으로 인해서도 가습기 정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또 잘 안 쓰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용량이 크고 이런 가열식을 써봤는데 소음이 꽤나 크더라고요. 남편이랑 딸이 굉장히 예민해서 꼭 끄게 되고, 끄면은 이제 자면 다시 켜야 되는데 저도 그러다 자버리고, 뭔가 용량이 크면서도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자유로움, 그리고 소음에서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운 제품이 없나 고민은 하던 차였는데, 이 제품은 일주일 정도만 저한테 빌려줬는데 회수하고 나면은 저는 아마 2대 정도는 살 것 같아요. 마루에 하나, 방에 하나. 일단 이 LG 하이드로 타워는 저처럼 뭔가 고민이 많은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개발자 자체가 가습기 유목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했던 위생적인 면, 용량이 부족함, 소음, 여러 가지 이슈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타워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겉에서 보면 굉장히 길쭉한 형태인데 각 부분마다 다 기능이 다른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세로로 긴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물을 담아서 가습기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정수 필터가 있어요. 이 정수 필터가
그 수돗물 안에 석회질들을 한 번씩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정수 필터가 이만큼 있고요. 그 정수 필터를 통해서 내려간 물이 여기서 100도씨로 살균을 해주는 그 살균 가열 시스템이 이 중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공기청정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습이 여기서부터 나오고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엄청 큰 수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강도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실내 목표 습도로 유지를 하는 편인데 방같이 한 10평형대에서는 자기 전 밤 10시에 채웠을 때 아침 8시쯤 물을 다시 채우라는 알람이 떴거든요. 저 안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게 정수 필터예요. 끄고 분해를 시작을 해볼게요. 겉에 미스트를 균일하게 공기중으로 분사할 수 있는 망을 빼겠습니다. 빼면 이렇게 플라스틱 원통이 두 개가 겹쳐 있고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분해가 돼요. 이렇게. 땡큐 앱이라는 LG 가전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습기에 연동이 되는데요. 무드등 기능이 있어요. 무드등이 되게 은은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고요. 제가 좋아하는 캔들라이트를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기 조절이 돼서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밤에 무드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또 취침 모드가 있어서 취침 모드를 선택을 하면 저 무드등이 강도가 많이 줄 뿐더러 가습기에 세기가 줄어들고 화면에 저렇게 하얗게 나왔던 숫자들이 꺼지면서 어둡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이드로 타워에 있는 포근한 가습 기능을 사용하면 겨울철에도 실내 온도를 거의 떨어뜨리지 않고 공기를 포근하게 유지하며 가습할 수 있어요. 일단 보습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클렌징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뽀드득 빡빡 닦는 경향이 있어요. 때도 밀잖아요. 사실 때 미는 것도 피부 장벽 천연 보습막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우리 피부를 지키는 필수 수분 유지막이 있어요. 그거를 세안할 때 어느 정도 남김으로 닦아야지 나는 뭔가 다 닦아버리겠어 이런 생각으로 뽀드득 닦아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청량한 느낌의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 40, 50대에 가면 건조해지면서 잔주름 빨리 생기고 노화도 빨리 됩니다.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넣은 약산성 pH의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그 계면활성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면활성제는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성분인데 그게 센 거가 같고 약한 거가 있는데 센 거를 쓸수록 뽀드득하지만 그게 또 피부 장벽의 유분막을 날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좀 유화 세정제에 들어있는 어린이 세안에 들어있는 저는 그 정도 강도의 약한 계면활성제를 쓰라고 권하는 편이고 건조한 피부를 갖고 있다면 그런 계면활성제를 담고 있는지 클렌징 폼의 성분까지도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장을 안 해야 돼요. 화장을 비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파운데이션이나 좀 매트하게 발리는 팩트를 사용하면 그 화장을 하고 있는 동안 피부가 외부의 습도가 차단이 되면서 피부에 계속 건조감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화장을 안 하는 사람이 피부가 건강하고 노화도 늦게 오고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촬영 때문에 사실 화장을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이럴 때 그냥 비비 정도로만 하는 편이고 눈썹만 바르고요. 그리고 눈가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있는데 눈가를 닦아낼 때 이렇게 잦은 마찰로 인해서 눈가 잔주름이 진짜 빨리 생겨요. 이 눈가 잔주름을 예방하려고만 아이크림 바르고 어떤 제품을 바르기보다는 화장을 안 해서 여기를 비빌 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장을 지울 때도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나 젤을 사용하시지 워터를 사용해서 빡빡 닦는다. 그거는 굉장히 피부 장벽의 유수분막을 날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 대신 다른 1차 제형을 쓰라고 많이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 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은 잘 못 쓰고 클렌징 밀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극 없이 지워주고 클렌징 밀크만 쓰면은 뭔가 미끄덩하게 남아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든 클렌징 밀크는 수분 로션에 계면활성제랑 오일을 넣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물로만 닦아내면은 그 수분막이 남아있으면서 그게 뭔가 남아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클렌징 밀크 사용 후에는 또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를 해서 남아있는 그 수분 제형을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 세안을 해줍니다. 해주고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해주는데 이중 세안하면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 1차 세정제, 2차 세정제 자체가 각각이 약산성 pH, 저자극의 계면활성제를 담고 있다면 이중 세안을 해도 피부에 자극이 없으니까 걱정 없이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단 제품 선택을 좀 잘 해주셔야겠죠. 두드르듯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바로 제품을 발라야지 이렇게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 다른 걸 하다가는 그 시간에 또 수분을 뺏깁니다. 바로 바르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중간중간 낼 건데요. 토너부터 바르는 방법 제가 물어볼게요. 1번, 솜에 적셔서 닦아낸다. 2번, 토너 패드로 올려놓는다. 3번, 버블 토너를 사용한다. 어떤 걸 여러분은 사용하시나요? 1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닦아내는 행위는 매일매일 그 습관이 누적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스크래치를 내서 그 피부 장벽에 손상을 일으켜 속 건조를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사실 토너는 건너뛰어도 돼요. 요즘 워낙 버블 토너가 핫하니까 한번 버블 토너로 저도 요즘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버블 토너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토너를 이 버블을 만드는 공명에 담아서 하면 되는데 이 버블을 만드는 망이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망이 얼마나 촘촘한 걸 쓰는지에 따라 그 버블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그냥 주다 클렌징 폼 공병에다가 요새 담아서 써보고 있고 또 다른 공병 더 미세 망이 있는 건 없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버블 토너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흡토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함으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꽤나 저도 느낌이 좋아서 요새는 이걸 써보고 있어요. 토너를 진심을 담아서 만든 브랜드의 토너를 좀 피부에 오래 얹어놓고 싶은 느낌이 들 때 이런 버블 토너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피부에 올려놓으면 한 2, 3분 내로 흡수가 되면서 잔여물을 톡톡톡톡 하면은 좀 이 좋은 토너를 오래 피부에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어쨌건 토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으로 닦아내지 말라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앰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앰플에는 크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미백, 재생 기능, 주름 개선 기능성, 여러 보습 성분들을 좀 고농도 응축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형감이기 때문에 저는 앰플은 꼭 사용하라고 하는 편이고 보습과 관련된 오늘 컨텐츠니까 보습력을 올릴 수 있는 앰플의 성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앰플은 모든 게 수분, 제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보습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건 뭐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판테놀. 저는 앰플을 이렇게 건조할 때는 이 히알로이드 C도 좋아하고 사실 프로폴리스 C도 좋아하고 이 EGF 앰플도 좋아하는데 저는 아침에는 꼭 비타민C를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히알로이드 C를 먼저 바르고 저도 이걸 많이 넣기 때문에 이거를 막 빠르게 롤링을 하면은 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롤링하듯이 발라주셔야 되시고 만약에 거품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생겼다 그렇다면 히알루론산이 좀 많이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흡수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찬바람 불고 매우 추운 날에는 저는 EGF라는 성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EGF를 한 번 더 발라주기도 하고 하나 더 꿀팁은 크림에다가 이런 EGF 찐득한 앰플이나 아니면 오일 같은 앰플을 한두 방울 섞어서 발라주면 발림성도 좋고 커버력이 되게 오래 유지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이렇게 크림에다가 이런 꾸덕한 재생 앰플을 섞어서 발라줍니다. 꼭 에센스 쓰고 크림 쓰고 로션 쓰고 이럴 필요 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크림을 두세 번, 세네 번 덧바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제가 진짜 엄청 건조한 사람이면 집에 있다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크림만 덧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보습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건조한 피부라면 자외선 차단제도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햇빛,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면서 속 수분의 증발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조감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꼭 뭐 잡티 생기지 말라고 선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피부 보습을 위해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짠! 이렇게 외출 준비를 끝내고 저는 오래오래 촉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 없이 눈썹만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미스트를 뿌리는 게 피부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부과 의사들은 아마 미스트 쓰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잘 안 쓰는데 미스트를 쓰는 이유는 피부를 감싸고 있는 습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미스트들은 그게 이렇게 붙어있다가 증발되면서 오히려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오일까지 믹스된 미스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미스트를 쓸 거면 그렇게 오일이 조금 함유되어 있는 미스트를 쓰는 게 좋고 미스트를 쓰는 것보다는 기초를 촉촉하게 하고 화장을 안 하고 세안을 촉촉하게 하고 내부 습도를 가습기로 유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피부 보습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시술입니다. 이렇게 해도 건조한 사람은 사실 병원에 가야 돼요. 일단 건조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원인을 찾아드려요. 과연 뭐 때문에 이분이 건조하신지 원인을 찾아드리고 스킨케어를 교정해도 안 되면 수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킨 부스터를 직접 주사기로 쏴서 그 진피층의 속건조를 해결하는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피부 장벽이 무너진 분들이라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시술들 예를 들어 고주파 올리지오나 써마지 같은 시술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줌을 동시에 스킨 부스터를 넣어준다든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속건조를 치료하거나 겉건조를 치료할 수 있는 피부과 시술이나 방법이 정말 많고 정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큰 고민이라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습부터 시작해서 스킨케어부터 피부과 시술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민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편안하고 유익하고 서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러 놀러 올게요. 건강 챙기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빨리 건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